네,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손만 이렇게 올렸었는데 오늘 민수 아나운서가 잠시 후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 같이 올려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함께 좀 올려봤습니다. 이 두 손가락만큼이나 내일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다 올라가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장 전략에 대해서 오늘도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딥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혁,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는 오늘 시장 한마디씩을 좀 들어보면서 오늘 시장 총평 그리고 대략적인 전략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평, 오늘장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로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들 때 웩도덕 현상이라고 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도 테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2차 전지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으면서 꼬리 부분인 이제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엠폭스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전력 인프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었다. 그나마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편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에서 잘 버텼는데 뭐 과거 주도 테마가 지금은 뭐 엠폭스나 코로나 관련 테마로 옮겨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한 줄평은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장대양봉님께서 주력 부대 괴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꼬리가 일단 현재 올라가고 있는 뭐 코로나19 관련주들, 뭐 진단 키트 이런 이쪽 테마들이 현재 꼬리에 들어가 있고 이 꼬리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도 여기와 관련된 내용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의 한 줄 평 어떻게 되나요? 아슬아슬하게 좀 줄다리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누구랑 누가 줄다리기 하는 건가요, 이거? 자기들끼리 뭐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끼리요? 근데 뭐 줄다리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줄다리기를 안 한 딱 한 섹터가 있습니다. 기관은 안 하더라고요. 오늘 줄다리기는 개인과 외국인들 줄다리기였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확연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특이한 점은 현물에 대한 매도세는 나왔지만 선물은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폭에 그쵸.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눌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기관 측에서는 오늘 매수가 없이 매도가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좀 화가 나긴 합니다. 이럴 때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안 이 사요, 기관에서 왜요? 좀 시장을 받쳐줘야지.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니까. 네, 좀 이거는 좀 화가 났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것 같고 오늘 당장 이제 물론 시장에 대해서 하락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문제 때문일 겁니다. 네.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화가 빠지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니까요. 다만 지금 환율 구간은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구간이에요. 왜? 앞서가지고 시장에 급락 포지션을 만들었었던 이유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왔었던 만큼 지금 오늘 최근에 원달러가 함께 빠진 이유는 엔화와 함께 커플링을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이렇게 전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달러가 차라리 올라가야 돼요. 원달러가 강세 그래요? 구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차라리 약세 구간으로 넘어가야지 트레이딩 하면서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특히나 미국계 자금, 외국계 자금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반도체와 같은 자금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일본에서 그러면 이 항상 제가 이 예시적으로도 한번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전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CFTC JPY 투기적 순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헤지 펀드사들에서 얼마만큼 지금 엔화의 투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 엔화 강세 포지션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엔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구간까지 넘어온 만큼 지금 현재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게 큰 틀은 지금 금리 인하라는 이 틀을 가져가고 있지만 금리 인하보다는 시장에 좀 더 복잡한 네. 매크로와 이런 자료들을 통한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일단 드렸는데 하지만 아직 그래도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 보이니까요. 네. 반등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렇게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프닝을 좀 깔끔하게 오늘장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존스 매니저도 자료를 잘 준비하고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너무 많아져서 이걸 좀 길게 가져갈 것 같아요. 존스 매니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항상 원달러 환율을 쭉 봐왔는데 이제 엔화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엔화가 어떻게 움직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화가 약세로 들어가야 돼요. 약세로?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네. 해외 월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일단 구도로만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가 올라가야 됩니다. 엔화 올라가면서 원달러도 같이 추차 그냥 약세로 넘어가야 돼요. 약세라고 표현을 드렸고 원화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 장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시죠. 올라가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350원 넘어서 70원에서 8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구간들 맞춰서 한번 보시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디커플링이 일어난 구간이 그게 4월부터예요. 4월 달부터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났었고 4월부터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승률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둔화돼 있고 하락률이 깊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4월 달부터 빠졌습니다. 4월 달부터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해서 우상향 만들면서 증시 지수도 같이 올라갔단 네. 말이죠. 그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위험 리스크를 좀 지우기 위해서는 엔화와 원달러가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캐리와 관련해서 이 추가 청산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일단 우리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장 한 줄평은 아슬아슬 줄다리기, 개인과 외국인의 줄다리기, 심판을 보고 있는 기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이 두 매니저님께서 오늘장 한 줄평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앞으로 기대할 만한 한 줄평을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좋아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자. 야, 네, 이렇게 이거 좀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네,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정말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좀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8월 20일이죠. 바로 내일 중국과 스웨덴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8월 21일은 연준의 FOMC 의사록이 있고요. 네. 8월 22일부터는 잭슨홀. 이 이번 주 24일까지. 진짜 많아요. 예. 이번 주는 굵직한 게 많습니다. 좀 혼란스럽고 8월 23일은 일본의 CPY와 이제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PMI, 잠정치 등 굉장히 굵직한 경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8월 22일 날 우리나라에 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금리에 대한 전망들 나올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2.75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2.75면 현재 3.5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가 연말까지는 지금 3에서 뭐 3.25 이 정도 이제 전망을 바라보고 있고 네. 한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한국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가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택담보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또 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말까지 좀 개선이 된다면 국내 증시에 충분히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지나가면 금리 인하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한 줄평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지 특이점을 통해서 완성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볼까요? 자,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환자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해외로 좀 넘어가면은 엠폭스 원숭이 두창 이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우리나라랑은 아직 먼 곳의 이야기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스웨덴에서 좀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소식을 보니까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이거 점점 우리나라와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쪽 테마만 좀 성황리에 가고 있는데 이쪽 테마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우리 가져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일단 이 테마인데 테마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체감은 거의 이제 한 달짜리 테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겠다. 있을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WHO가 이제 세계 보건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이렇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자극적인 걸 좀 원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반도체로 수익 내신 분들이 무슨 테마를 매매를 하지 하다가 이 코로나 이슈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코로나 쪽이나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을 충분히 매매를 하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좀 여러 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프리카의 확산세가 이어졌다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프리카 대륙이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엄청 크죠? 3천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도가 33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미국이 980만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가 10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3천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으려면 중국과 미국과 유럽 전체 대륙과 인도를 합쳐야지 겨우 넘는 거예요.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다 확산세인데 그게 스웨덴까지 퍼졌다면 예. 많이 퍼질 대로 좀 퍼져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지금 네, 퍼진 맞아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엠폭스. 네, 암폭스 관련돼서 뭐 엠폭스나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둘 다 네. 같이 이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을 좀 더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수치나 데이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고 이 엠폭스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세포 복제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도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재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이를 하면서 면역 세포를 회피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조금 더 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뜨겁고 진단키트 맞아요. 관련한 종목들 주가가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뭐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 평에서 웩더독이라고 설명을 해준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여기서 보면은 꼬리가 바로 지금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은 이 꼬리를 잡아서 몸통 다 흔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코로나 관련 종목을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방송에서 추천한 적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설명을 드리려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일 때 특정 진단키트 기업이 있는 지역에서 수출 데이터가 막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젠이라는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 종목들도 시젠이 급등하면서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꽤 오래 갔습니다. 꽤 오래 갔지만 결국에는 꺾였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당연히 2020년만큼은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8월 말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 35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지난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련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련 종목들은 이미 한 2주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종목들도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지금보다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일단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과거 이제 2020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끝없이 추락을 했던 모습을 기억을 하신다라면 너무 큰 금액을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생각들 하죠. 우리가 코로나19 이 테마 얘기, 이거를 특이점에서도 한 2, 3주 전에서도 우리 함께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샀으면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건 뭐 이제 결과론적인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 주도 섹터가 아예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매니저님들이라면 과연 내가 이걸 지금 매매를 할지 내일이라도 이거 그래도 하나는 좀 사놓는 게 더 나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로나19, 엠폭스까지 한번 포함해서 이 테마 지금 접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백인현 매니저님만 X를 들어줬고 조범수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는 O를 들어줬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볼까요? 확실히 좀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저도 뭐 아파봤고 우리가 이걸 지난 시간에도 다뤘을 때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었을 때 X를 한번 들었었어요. 왜 X를 들었었냐면 장기 투자는 하지 마셔라. 아, 그렇죠. 장기 투자는 예. 하지 마시라고 X를 들었었고 사실 차트로 만들어져 있고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코로나나 엠폭스 이거를 굳이 짚기보다는 좀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시즌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볼 건데 4분기? 3분기죠. 3분기. 네. 우리 작년 3분기 때 혹시 뭐 어떤 거 올라간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3분기 여름. 뭐가 올라갔나요? 아,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억이 안 나요. 비트코인이랑 네. 엔비디아랑 이거 투자하면은 돈 엄청 많이 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였냐? 초전도체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좀 어땠었냐면은 저희가 뭐 코스피 200 월봉으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3분기에 조정을 만들었었던 구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당장 바로 직전인 3분기 때도 보시면은 3분기 8월, 9월, 10월 달 조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시즌 넘어오면서 지금 조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주도주로 올라갔었던 종목만이 반등이 나와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테마성 장세가 생각보다 길게 가요. 근데 그러면은 코로나 테마만 계속 봐야 되느냐 하시면은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죠. 일단 8월 말일 정도까지 정부에서 권고된 사항과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확산이 돼서 최대치까지 8월 말일까지 번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9월 달에 모두 있어요. 추석도 있잖아요. 네. 아. 추석도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추석날 또 모이면은 또 얼마나 많이 번지겠냐. 이게 이제 뭐 진단키트 같은 거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저는 잘만 구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문제 없던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래요. 네. 예, 항상 시장이 좀 확대 해석하고 과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는데 지금 근데 당장에 이 테마를 제외하고 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도적으로 오늘 장에 오른 거 하면은 이거 코로나 정도밖에 없어요. 좀 더 이게 사람들 몰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 뭐 보험주, 은행주 아니면은 건설주 이런 거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 하나요. 나는 근데 그런 무거운 거 싫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차트 보고 차트 만들어져 있고 제로는 계속 그럼 8월 말일까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모든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장도 보시면은 초반에 마스크 갔다가 다음에 원격 의료, 원격 진단 갔다가 다음에 마지막에 뭐 갔습니까? 음압병동 갔잖아요. GHC 소재 같은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돌리는 그냥 테마 장세인 거기 때문에 이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실상 진짜 고수분들. 나는 눌림목에서 딱 이거 저가 잡고 5% 먹고 나온다. 이 정도 마인드로만 접근해야지 계속 붙잡고 하면서 이거 8월 말일까지 계속 갈 거야. 그때까지 제로 이때써. 그러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차티스트적으로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모든 거를 다 좋다고 지금 고가인데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차트는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주 차트 좋고 살아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비중 얼마만큼 태우실 수 있습니까? 끼케 5%예요. 5%도 안 태우실 거예요. 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시장세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계좌가 바뀌거나 하락분에 대비해서 지수도 최근에 고가에서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한 50%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전체 계좌들은 그 반등 나와봤자 2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20에서 3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에 대해서 크게 들어가시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단기성 트레이딩으로만 보셔야 되고 8월 말일까지 재료가 있으니 차트가 이쁘고 수급이 괜찮다 네. 하면은 해볼 만은 하다라는 평가를 어. 저는 내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수 매니저님, 지금 이쪽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을 본다면 올라갈 때 지금이라도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까요? 아니면은 테마다 보니까 하루 쉬는 날은 있을 거예요. 그때 잡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시간회장에서 전거래일 기준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눌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눌림 뭐 기회 날리다 해서 아침에도 코로나 관련주 하나 잡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럼 딱 보면은 저가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빠지다가 상승분 튀우면서 위아래로 10% 줬어요. 아, 딱 그런 장인 거예요. 아, 눌림목이다. 차트적으로 좋은 자리다 오면은 잡고 5% 6% 먹고 나오는 자리인 겁니다. 딱 그런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 지금 들어갈 거나 아니면 눌렸다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5일선이랑 21선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라고 5일선, 얘기하는데 21선. 네.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만들어줍니다. 테마 붙어 있는데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딱 슈팅을 줘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슈팅 주고 눌림목 만들었다가 한 번 더 갈래 말래. 라는 형태의 흐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지금 말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네. 이거는 아침에도 많이 설명하니까 네,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하고 무료 방송에서도 뭐 더 네, 디테일하게 뭐,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 디테일하게 네. 오늘 또 종목들 보고 왔으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제 유튜브에도 남겨 있으니까 네. 조범수 검색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섹터들이 좀 많이 돌긴 돕니다. 돌긴 도지만 수급이 붙은 만큼 아직은 한두 방 정도까지는 더 남아 보인다. 왜? 다른 거 테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병준 매니저님도 일단 오를 들어주시긴 하셨어요. 네. 이 테마가 오늘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제 진단 키트, 마스크,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정도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갑자기 비대면, 원격, 교육 이쪽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섹터, 테마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김병진 매니저님이라면 좀 중심,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 키트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좀 비대면이나 원격이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이쪽에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비대면은 조금 앞서갔다. 무리수다. 네, 아. 무리수다라고 보여지고요. 진단 키트가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 예. 키트는 뭐 저도 근래에 진단 키트를 사용을 했어요. 음. 그냥 코로나에 걸렸나 해가지고 한번 진단 키트를 사용했던 부분이고 사람들이 병원 가면은 일단 무조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생각합니다. 보니까 종목도 있더라고요. 네, 종목도 있죠. 지금 엠폭스와 이 코로나 두 가지가 둘 다 겹치는 종목들을 보셔야지 수급이 좀 잘 붙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그와 관련돼서 엠폭스 바이러스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시젠이 요즘 또 워낙에 또 수급이 좋고요. 예. 빠질 만큼 빠졌다. 내가 한번 시장에서 복수를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세로 주가가 요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제대로 야, 시젠. 시젠 예. 화났더라고요 주가가. 예. 그래서 23%. 차라리 단기 매매를 한다면 저는 이슈가 지나기 전에 그냥 이슈가 돌고 있을 때 네.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화끈하게 네. 뭐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화끈하다라고 앞에서 김병진 매니저가 MSG 좀 많이 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 MSG 좀 순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단 굳이 이제 간다라면 진단 키트가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이 과거처럼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막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계좌를 개설하고 증시에 이제 유동성을 많이 퍼부어넣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무서워서 예를 들면 미국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가고 일본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무서워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증시에 자금을 넣는 규모가 지난 2020년도랑 조금 다르다는 측면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뭐 김병진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실제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에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시젠이나 네. 뭐 ST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들도 좋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굳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실적 기대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마저도 사실은 코로나 관련 종목 내에서 순환매가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2020년과 다르게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과거처럼 풍부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시장이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아까 이제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제 슬슬 개학 시즌이 돌입했더라고요. 그리고 추석까지 바라봤을 때 야 이거 좀 쎄한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쪽 테마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쪽 테마는 한번 트레이딩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뭐 관련해서 종목 추천은 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8월 말까지는 수급이 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8월 말쯤 되면 주간 단위로 지난해 최고 수준인 35만 명 수준을 찍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많은 사람과 대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고려했을 때는 이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 사실 확신이 안 서가지고 제가 X를 들었던 거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화재. 오늘 강했던 테마 보면요. 배터리 화재 섹터들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 안에서 본다면 뭐 배터리 화재를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BMS 이런 것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테마를 이끌었던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여기 이쪽으로 시세가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 테마 장세, 테마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2차 전지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 그 안에서 또 중심이 이제 뭐 대안으로 올라간다, 뭐 전고체까지도 좀 연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도 우리가 지금 좀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대로 시장이 워낙 어렵잖아요, 김병주 매니저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쪽 테마에도 조금 기대는 봐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코로나 테마 비교했을 때 이쪽 테마가 더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까가 더 낫다고 보시나요?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가 불어주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도 돌발 이슈고요. 뭐 전기차 화재도 돌발 이슈잖아요. 그렇죠, 사고죠. 이거는 돌발 이슈 때문에 뭐 사실 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정말 돌발 이슈 때문에 1년간 엄청난 장세가 연출이 그렇죠. 되기도 한 거고,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다 저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요즘 이제 2차 전지 또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이 있고,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요것도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관련돼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2026년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반고체 배터리는 이미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를 2026년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 그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확실히 하겠다라고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는 2027년도에 하겠다고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30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중국이 2026년도에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경쟁력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좀 과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네, 근데 이미 보니, 반고체는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이러니까 확실히 삼성 SDI가 앉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배터리, 특히나 황화물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부분이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화재에 강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전에 이게 이제 고체로 됐기 때문에 화재에도 강하고 또 황화물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방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황화물계 관련된 종목들이 갔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실제로 황화 리튬 관련된 생산 설비를 마련을 했고 납품을 관련된 이제 공장 설비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납품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고체 전해질을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계속해서 주가가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히 좀 테마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단기성 테마보다는 조금 더 효력이 있는 좀 중장기성 테마로 한번 주가가 크게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지금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뭐 에코프로그램에서도 뭐 전고체,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이 고체 전해질이 전고체로 가는 길 중에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기술입니까? 그렇죠. 개발이 돼야 되는 기술이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하겠다라는 거고, 뭐 사실 에코프로비엠 대기업이잖아요. 이런 대기업의 투자나 이런 설비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셀 3사, 네. SK온이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확실히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설비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충분히 대바닥권이 좀 다져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진 매니저처럼 조원수 매니저나 백인현 매니저님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괜찮다고 보십니까? 투자하기? 배터리요? 예, 전고체 배터리만 봤을 때. 저는 X? 저는 X.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냥 되게 일시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이게 우리가 이전에도 좀 많이 다뤘지만 전 당장에 배터리들 뭐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전고체나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예.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 양극재보다는 더 열려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전기차 폭발 소식이 뭐 여러 차례 들려와요. 뭐 해외차뿐만 아니라 국내차도 있었던 걸로 같은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 뭐 해외 폴란드에서도 테슬라가 터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생각을 좀 발상을 좀 바꿀게요. 배터리 저는 당장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캐즘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게는 추세를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추세 돌린 다음에 봐도 늦지 않아요, 배터리들은.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죠. 완전 투자 시나리오? 아이디어 배터리나 이런 뭐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완전 바꿔가지고 뭐냐면은 전기차가 화재가 그렇게 나온대요. 위험성이 높아진대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 타시는 분들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 차차차 이렇게 거기는 중고차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떨어지는 시장이죠. 전 차가 들어가니까 그 자동차 보험인 줄 알고. 보험금. 아. 자동차 타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최근에 시장에서도 전기차 보험금에 대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주들 따지고 보시면은 금리 인하 쪽에서도 수혜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험, 은행, 건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하 쪽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들의 반등이 강하다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은 보험주들 반등이 꽤 괜찮았습니다. DB손해보험 하나 볼게요. 네. DB손해보험도 오늘 5% 올랐어요. 소리 소문 없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주도 한번 보실게요. KB금융. KB금융 오늘 3.5% 올랐습니다. 건설 보실게요. GS건설 볼게요. 오늘 3%가량 올랐네요. 저가에서부터 한 4%가량 올랐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험, 금리 인하 쪽으로 수혜도 되고요. 전기차들 이용하시는 분들 보험료 올라가는 소리가 저는 좀 들리거든요. 밸류업도 되고. 네, 이제 원래 보험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오히려 수혜주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되기 때문에 보험주도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금리 인상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일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왜 지출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가입률도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수혜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 수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당장에 캐즘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차피 전환기에는 들어갈 거잖아요. 보험금 인상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재료성으로도 괜찮지 않나. 저는 굳이 지금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시는 거는 좀 부담감이 있다.
캐즘이라는 단 하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벤츠가 뭐 때문에 E클래스, S클래스 그 비싼 거에다가 12의 배터리를 넣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분 관계가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따져볼 구간은 아니지만 명확한 거는 기업이란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싸고 쓸만하다고 하면은 써요. 가격이냐 기술력 경쟁이냐 이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이어져 나갈 장기적으로 해소돼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보다는 좀 이외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보험을 차라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조범수 매니저가 오랜만에 또 조작가의 촉이 하나 또 발동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보험주도 나쁘지 않다. 최근에 밸류업도 엮여 있고 금리 인하도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플러스로 보일 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보험 섹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백인현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백인현 매니저님의 텔레그램에서 제가 BMS라는 거를 봤어요. 기사를 네. 올려주셨길래. 그렇기 때문에 BMS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배터리를 한번 쫙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 배터리가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 레이더를 한번 쫙 돌려서 위험하다면 뭐 위험 신호를 보내서 교체를 하면 되고 그런 걸 BMS 기술, BMS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는 않죠. 이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의 이제 서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이제 시장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을 판도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뭐 전고체 배터리처럼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이제 BMS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 대신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랑 전고체 역시. 배터리는 향후에 우리가 기술 발전이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밸류체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보셔야 되고 대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제 고체 전해질로 만들어진 배터리인데 거기에는 분리막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되더라도 전체 전기차가 전부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고체 배터리 점유율이 전기차 시장에서 커져 나가면 갈수록 분리막 관련 종목들은 약간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분리막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소외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되게 되면 뭐 도전제 같은 경우에도 CNT 도전제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 관련 밸류체인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하이테크로 가는 데에는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가고 있고 부각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BMS 관련주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 찾아보니까 저도 네이버 이제 검색창에 쳐보니까 BMS 관련주가 있을까 해서 쳐봤더니 있더라고요. 뭐 현대모비스,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접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뭐 단기성 테마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처음에는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종목에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음압병동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화재 관련 이슈가 코로나 이슈만큼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커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나노팀이나 민테크 이런 종목들에서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까지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까지 관련 종목들이 확산이 되었는데 BMS 관련 종목으로 확산되어서 일시적으로 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속성을 갖기는 지금 어렵다. 그쵸. 실제로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 대장주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테크랑 다른 종목들 민테크 같은 종목들도 조금 반등이 보였지만 대주전자 재료는 오히려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테마가 지속성은 가지기는 어렵다. 대신 짧게 순환에 돌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김병진 매니저가 손을 들었거든요. 네. 왜 손 들어주셨나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종목을 얘기하실 거였으면 종목 얘기하고 제 종목 얘기 시간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종목 얘기하는 거였어요? 종목 얘기도 할 겸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차피 종목도 들을 거니까 쭉 해주세요.
카메라 간 김에. 예. 카메라 간 김에 예. 어제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았네요.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이게 환경 친화적이잖아요. 그래도 석유보다는 훨씬 낫고 접근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석유는 막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뭐 전기는 원자력으로 생산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방송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차 화재 중에서는 최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재가 가장 없는 게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예. 실제 수치 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최적의 시점은 우리가 못 찾은 거지. 그 최적의 시점을 찾으면은 이 전기차는 비용적인 면이나 실제로 에너지 변환 효율에서도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이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전고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양극재라든가 기존의 2차 전지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차세대 제품, 전고체, 저는 이런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종목까지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는 이 종목을 좀 탑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레이크모티. 예.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실제로 2차 전지 전해질 소재, 특히 전고체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인 황화리튬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관련돼서 연 120톤 규모의 양산 플래트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투자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트렌드를 본다면 기존의 2차 전지 가격은 하락하면서 오히려 사람들께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존의 2차 전지보다는 차세대 제품이 좀 전고체 라인이 좀 테마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제 기존이 좀 반도체 섹터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고체까지도 함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민테크라는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민테크라는 종목을 맞아요.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배터리 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검사뿐만 아니라 충방전 같이 검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배터리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율을 떠나서 일단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화재 이슈인데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검사 장비로서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테크가 최근에 상장했고 최근에 거래량도 붙기 시작하면서 차트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테크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조음수 매니저는 따로 관심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두 번째 특이점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랜만에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주도 섹터 없다.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특이점, 두 번째 특이점 모두 테마성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가 안 가서 여기에서 뭔가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예전만큼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주도 섹터가 없어서 확실히 테마 장세가 계속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 투심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김병준 매니저는 반도체 항상 콜을 외쳐주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는 괜히 이상하게 손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빠진 날 더 담아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예전만큼 믿음은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 단기 급락의 반등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반도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도 나도 좋은 걸 아니까 그냥 왠지 약간 이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길거리 나가는데 다 입고 있으면 클론화됐다. 뭔가 내가 좀 다른 거 좀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또 새로운 작업을 항상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하면서 또 근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만 좀 조용한 부분인데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씩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좋구나. 이게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좋은 거 알아? 언제든지 살 건데 일단은 좀 딴 데서 좀 놀다 올게. 굳이 지금은 아니야. 그쵸, 그쵸. 내가 집은 집인데. 여기 사람 너무 많아. 딴 데서 놀래. 사람 좀 이런 거. 많으니까 조금 예. 이따 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세청에 제가 수출 증가율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전체 수출, 첫 번째 왼쪽 이미지를 봐보세요. 전체 수출 증가율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요. 수출 증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반도체만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보세요. 반도체랑 컴퓨터 말고 수출 증가한 게 뭐가 있죠?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반도체가 다 했어요. 실적으로는 그냥 다 했습니다. 맞아요. 내년까지도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8월 28일 날 발표가 되어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9일 새벽 6시에 발표가 될 건데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올 거고 근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블랙의 GPU가 출시가 지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매출은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핵심은 TSMC의 월간 코어스 패키징 캐파가 2024년도 4만에서 2025년도 6만 장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건 실적적인 부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 4만 장에서 6만 장이 되는데 매출이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 부분이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HBM용 이미 완판됐잖아요. 2025년도 말까지 완판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뭐 근래에 나온 소식이지만 SK하이닉스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HBM을 샘플을 좀 납품한다. 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HBM 탑재의 소식들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 놀다 올게. 나 집에 조금 이따 들어올게. 잘 기다리고 있어. 좀만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영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뭐 기사를 통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100조 재탄을 했다. 여기에 가장 중심은 반도체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매니저님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시장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나올 때쯤이면 항상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갈 수가 없고 뭐 아닌 경우도 많아요. 조선도 사실 고점 논란 이야기 했는데 계속 치고 올라갔고요. 작년에 이거를 항상 괴롭혔던 게 자동차였는데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더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새 투심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건지 지금 좀 어떤 구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마냥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만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갈피가 안 잡히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정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좀 이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바닥을 잡는 법이요? 가닥. 예, 바닥 말고요. 반도체 눌리면 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병진 매니저님 앞서서 설명 주신 자료를 제 생각을 조금 더 붙여놓자면은 반도체 수출이 좋아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지금 완전히 혼자서 이렇게 등에 다 업고가고 있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근데 그거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이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낙수 효과가 나오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낙수 효과가. 당장에 HBM대에서 M7에서 이제 커스텀 메이드를 좀 주문을 했다라는 맞아요. 뉴스도 이제 새로 나왔는데 커스텀 메이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비용적인 측면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KPEX 투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러면은 과연 KPEX 투자가 코로나 때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불었습니다. 그때 뭐 OTT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 하면서 많이 불었거든요. 그러면은 자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KPEX 투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나. M7 종목들이고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보라색이 아마존이거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OTT까지 했다 보니까 투자가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파란색이 메타예요. 자 근데 어때요? 이 지금 가장 차트 중에서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네.
딱 하고 올라온 분이 이때가 언제냐면 22년도예요. 21년도에서 22년도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구조가 반도체 좋은 건 맞습니다. 사이클 올라탔고요. 더 갈 겁니다. 눌리면은 사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KPX 투자로 집중받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뭐 항상 반도체의 큰 테마성으로 엮어서 이야기할 때 저 이거 싫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적재산주, IP 관련주들,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실적도 안 찍히다 보니까 고가에서 4월 달부터 그냥 좀 밀린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뭐 대덕전자,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뭔 종목이냐? 생산량과 연관된 종목들입니다. 얘네 올라오나요? 못 올라오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기판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 타면서 계속 쭉 간다. 그러면은 그때 반도체 아무거나 다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때는 아니에요. 모든 게 좋은 그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서 KPX 투자나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시장의 종합적인 포인트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왜? 반도체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 지금 선거 주간이잖아요. 특히나 선거의 해잖아요. 미국 선거의.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선거의 해에서는 우상향하고 주가가 일반적으로 더 올라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그리고 반대적인 자료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뭐냐면은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제가 지난 시간에 반도체 관련돼서 미국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걸 말씀드렸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 법안과 관련된 소부장과 이 미국 내 정책적으로 지원해왔었던 지원 금액들 중 40%가 중단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단됐습니까? 그게 레임덕이에요. 왜? 지금 당장에 해리스와 트럼프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이 레임덕 차트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났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세프템버, 옥토버, 노벰버까지 11월 달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부 눌림폭을 만들어 주다가 대선이 해소되는 11월 이후 12월부터 하반기부터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일반적인 선거에는 어떻습니까? 노란색은 일반적인 선거예요.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레임덕 구간이라는 거예요. 레임덕. 왜 굳이 레임덕 얘기를 하냐? 해리스가 이기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확정이 안 됐어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아직 몰라요. 맞아요.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예시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최초에 이번에 시장 하락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예시를 든 게 뭐였습니까? 트럼프 올라오면은 또 리스크 생겨가지고 빠진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심지어 어떤 분이 그 트럼프를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트럼프 나왔을 때 얼마나 안 좋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이것까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트럼프 취임하고 18년도에서 21년도까지가 취임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럼 지수로 봅시다. 지수로 볼게요. 그때 코스피가 더 갔어요. 21년도 1월까지거든요. 트럼프 때가. 18년도 때 미중 무역 분쟁 터트리고 코로나 터지고 해도 증시가 지금보다 더 잘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임기 우리 코스피 보실게요. 어떤가요? 별로 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각 어떤 후보에 대해서 원래 안 좋은 기억이라는 게 그 사람들마다 그 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가 아니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히려 과거 결과론적인 부분만 보면은 트럼프 내가 더 잘 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휩쓸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냐 하시면은 뭐 미국 빠지면은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리는 국가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다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빠질 때 전체적인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더 급격하게 빠진 것처럼 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정성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해소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차트 보면서 11월 달까지 오히려 눌리는 그런 레임덕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 번 더 눌린다. 사세요.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가요. 제가 항상 진짜 우리 여러분들 또 그 얘기하냐 지겹다 하는 SK 하이닉스 이론이 있잖아요. 그 이론이 결론적으로 뭐였습니까? 제가 15만 원이라는 눌린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도 눌리면 뭐라고 했어요? 사세요. 더 갈 겁니다. 30만 원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메모리랑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타기 시작하고 경기 회복 구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외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덜 걸린다는 거죠. 당장 좋은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레임덕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밀렸어요. 근데 증시가 밀렸다고 해도 저는 방어할 수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왜? HBM3 공급 나오면은 주가 어떻겠습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쵸. 증권사들이 모두 원했었던 9만 원, 10만 원 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갈 수 있어요. 그것만 나와주면 거 어때요?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지수 방어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모든 수급을 다 빨아먹는 거 아니냐?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다만 그럼 지수나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방어적인 모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죽을 것 같아도 살 길은 그런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대신에 반도체 사실 거면은 뭐 이해적으로 지적재산주나 아니면 생산량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해적으로 그냥 퍼지지 마시고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연관주들만 보세요. 이번에 반등도 어때요? PSK 홀딩스 아니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 연관주 가까이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 네. 확정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은 반등이 빠르잖아요. 반등폭이. 그런 기업들만 최대한 아직도 더 보셔야 된다. 조정이 나오면은 또 기회입니다. 만약에 눌려준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면서 그 매수할 정도의 자금만 지금 현재 확보를 해두시면은 좋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좀 레임덕 이런 좀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반도체를 억누르고 있을 때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가지긴 가지되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 자체, 그러니까 목표 기대치 자체를 많이 내려놔야 된다라고 좀 들리거든요. 상반기에 올랐던 것만큼은 안 간다. 대신에 일단 11월까지는 잘 모아보는 전략이 오히려 좀 잘 통하지 않을까. 확실히 최근에 시장이 좀 재미없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러한 연유입니다. 그렇죠. 대장주들이 뭐 사실 뭐 추세적인 매매로 따진다고 하면은 완전히 전 고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계속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네. 누구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뭐 추세나 아니면 이제 상승률 대비해서 50% 정도 딱 기술적인 자리 정도까지 지금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 있잖아요.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말까 상황인 네.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즐기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리스크가 오는 거는 9월 달입니다. 그쵸. 그래서 예. 그 전까지 일부 현금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구간에서는 불확실성이 달까지. 확대되는 매크로성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 오늘 좀 현금 확보 미리 좀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좀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게 좀 반도체 섹터에 큰 포인트를 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컨셉보다 항상 잘 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당연히 이제 타격이 있겠죠. 네. 일단 뭐 현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였나요? 월요일 날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많이 예. 많이 급락을 했고 어느 정도 바닥 대비 한 40%에서 한 50% 정도는 주가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증시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인 시기열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우상향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소외받는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고요. 계좌도 올라가고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변동성 높은 시장에 대응도 할 수 있는 전략은 한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무방을 할 때도 제가 최근에는 현금 비중을 20% 정도 가져가는 게 지수가 올랐을 때 소외받지 않고 그리고 지수 변동이 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주식 비중을 100%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소외받긴 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에 7월달 수출 데이터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게 네. 7월달 수출 데이터만 보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반도체 네.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적자가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올해 반도체 수출 물량이 더 좋게 보인다. 약간 기저현상도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 수치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대신
내년도 반도체 가동률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HBM에 기대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통적인 레거시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공정, 후공정 다 같이 올라갈 거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기판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이야기는 좀 별로 없으셔가지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잘 나와도 문제고 잘 안 나와도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도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줄지언정 시장 큰 판도에는 영향은 조금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든 엔비디아 실적 우리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좀 지금의 이 흐름을 단번에 좀 이렇게 뒤바꾸기는 좀 어려워 맞습니다. 보이는 딱 거 좀 있는 것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좀 더 장기적으로 조은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말 맞다나 장기적인 좀 매크로 이슈, 정치적인 이슈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SK 하이닉스죠. 음. 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에 HBM3 12단 네. 이게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네. 또 하이닉스가 든든한 역할을 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M7들이 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으로 가볼까요?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 뭐 하이닉스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결국에는 HBM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TC 본딩 업체인 한미 반도체가 단연 탑픽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공급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나중에는 삼성전자까지 공급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고 있나요? 사랑해요 삼성전자 맨날 제가 이러잖아요. 네. 삼성전자 관련주 YC 하나 보겠습니다. YC로. YC가 뭐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연관성 내에서 움직일 때 변동성을 가장 많이 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투자주의 투자 경고도 풀렸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거 못 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좀 있는데 YC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YC 같은 거는 조은수 매니저님 삼성전자 SK에서 기본으로 갖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말을 좀 아낄래요, 이 종목. 오케이. 네, 이 종목 말 좀 아끼겠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말을 아낄 만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세 분의 무료 방송 가면은 마구마구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김병진 매니저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범수 매니저 마구마구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뭐 오늘 방송 보시고 무료 방송 가시는 분들께서는 말을 아낀다고 했는데 왜 아끼냐라고 거기서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인현 매니저도 오늘 이제 오후 3시 30분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가셔서 인사이트 얻으시고 또 텔레그램 가면 또 다양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양한 소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포대가 아니고 이제 종목별 장세에 잘 대응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 봐야 될까? 특별한 탑5 통해서 시장 전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시죠.